지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프로. 책보다 별책 프로. 안녕하십니까.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엿은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건강합니다. 격리당하신 분 없죠? 없습니다. 아, 자체 격리 중이에요. 격리 당하지 않았는데 거의 뭐 격리 중이네요. 나가서 할 일이 점점 줄어드니까 집에서 자체 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셀프 격리. 마스크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저 마스크 안 하고 나갔다가 한대 맞을 뻔했잖아요. 길거리에서. 위험해요. 왜 마스크 안 했어요? 화를 내는 거죠, 저를 보고. 아, 진짜요? 네, 버럭.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해요 있어요, 마스크 있어요 하고 이제 마스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엄청 큰 뿅망치를 오. 들고 다니면서 경고를 오. 하시는 분이었던 것이죠. 진짜? 그런 분이 있어? 그거 무슨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어디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진 않고. 네, 어느 시장 통해서였는데 제가 이제 이 구역의 보안관님이시구나. 뿅망치로 맞을 뻔했어요. 보안관. 뿅망치 엄청 세게 맞으실 뻔했네요. 네, 맞을 뻔했죠. 제가 이제 순발력으로 대답을 하고 빨리 마스크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희 그 아침에 외출할 때 뭐 핸드폰, 뭐 예를 들어 차키, 집 열쇠 이런 거 챙기잖아요. 지갑. 네. 요새 마스크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출근하려고 집에서 딱 나왔는데 마스크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거 쎄한. 어떻게 돌아다니지? 근데 마스크를 가지러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버스를 딱 놓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야 이거 마스크 때문에 버스를 놓칠 순 없는데 했는데 다행히 그 전날 가방에다 마스크를 넣어놔가지고 그냥 같이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 야 이 마스크가 있나 없나 그쵸. 이게 막 스트레스가 돼요. 쉽게 살 수도 없잖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저는 가방에 여유분 마스크를 넣고 다녀요. 근데 가방을 안 갖고 나갔어요. 뭐 그렇다고요. 어떻게 저기 양말이라도 벗어서 양말 이렇게 입에다가 양말 감고. 좋다. 그 양말. 기발하다, 역시. 양말. 맥센스 하시네요. 아 근데 양말은 본인의 호흡기에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스타킹 이런 건 안 되죠. 안 돼요. 머리에 쓰는 거. 안 돼요. 머리에 스타킹을 썼어요? 그거 벌칙이잖아. 그거는 강도 아니에요? 웃긴 거 있잖아요. 웃긴 거. 그거는 경찰에 신고당해요. 벌칙하듯이. 신고당해요. 아무쪼록 빨리 마무리가 돼서 건강하게 밖에서 마음껏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육체의 세 번째 시간.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숙제. 뭘까요? 영원한 숙제. 숙제란 말만 들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자, 그쵸. 우리의 영원한 숙제인 내일부터 하는 거지. 매일매일 미루게 되는 우리의 숙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다이 죽는 거 아닌가요? 죽는 뭐 거? 몰랐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알고 있었으면서 연기력 다이어트. 너무 우리 특히나 오늘은 알고 있었죠. 아, 네. 이따 다 밝혀집니다. 네, 오늘 사실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웬만한 분들이 다 전문가가 아닌가 싶어요. 다이어트 뭐 식단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 그리고 운동법. 다이어트 할 때 여기 빼려면 어떻게 운동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사실 웬만큼은 누구에게 물어도 쉽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모두가 전문가인데요. 오늘은 그렇게 다들 알고 있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저희가 또 적을 알면 또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 이기지 못하는 매일매일 내일로 미루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늘만큼은 한번 이겨보고자 또 새로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다이어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부터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질문 타임. 질문. 벌칙은 뭔가요? 상도 있고 벌칙도 있나요? 저는 그런 건 없어요. 저 지난주 그 상 했어요. 했어요? 방송 끝나고 잘하셨어요. 팔굽혀펴기 했어요. 아유, 표정이 안 좋아요. 하셔야죠. 너무 귀찮지만 주신 건강을 거라서. 위해서.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몸무게, 몸무게, 인바디, 인바디. 음식, 닭가슴살, 고구마,
운동 방법. 그렇죠. 가장 먼저 다이어트 하면 그래도 운동이나 식단 조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도 또 식단 조절과 운동인 것 같아요. 운동의 장점은 사실 균형 잡힌 육체를 만들어주고 건강한 몸과 뇌로 단련하고 또 텔로미어의 길이를 연장해서 젊음을 유지하게 한다고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다 이어지네. 그렇죠. 운동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치명적인 단점. 하기 싫다. 찌찌뽕 하기 싫다. 운동 중독이 돼서 너무 해서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이제 위험하게까지 된다. 그렇게까지 가기 너무 나중 일이고요. 아니 하기 싫은 게 제일. 운동의 장점은 너무너무 많은데 그렇죠. 운동의 단점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누구나 쉽게 나열할 수 있는 이 장점을 가진 운동이지만 지속해서 규칙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근육이 생길 때는 실제로 고통이 따라요. 저희가 운동 이제 어디 가서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버틸만 하다는데 그때 한 번 더 일했을 때 생기는 게 근육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돼. 예, 손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말은 알면서도 속는 악마의 손짓 같은 거 같아요. 그 유행하는 다이어트를 따라서 하고 체중을 줄여준다는 약을 먹거나 뭐 지방 흡입 수술로 막 살 빼기를 한다. 이런 거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한 번쯤 하면 한 번에 이 고민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은 들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약 드셔보신 분이 계실까요? 전 없습니다. 약은 안 먹어봤고 가르시니아 맞아. 뭐 열매 뭐 추출물인가?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게 들어있는 지방 네네. 흡수를 덜하게 해주는. 그런 게 들어있는 그 뭐라 그래 쉐이크 그런 거 먹어봤어요. 또 난 이것까지 해봤다. 운동 중독인 우리 묵사발님. 저는 약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그냥 예전에 닭가슴살만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한 적이 있어요. 생명 유지를. 그 온리 닭가슴살을 시장에서 왜 양념 하나도 안 된 흰색 그냥 이렇게 생닭. 온리 닭가슴살만 먹었나요? 예, 전자레인지에다가 했거든요. 그럼 기름이 쫙 빠져요. 그럼 약간 껌처럼 돼요. 오징어처럼. 반건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거랑 근데 그것만 먹으면 너무 맛이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힘드니까 김치는 항상 먹었어요, 제가. 김치 먹으면 닭가슴살에 김치를 얹어서 먹었어요. 보통은 나트륨 제한을 하는데 대신에 그냥 김치를 먹음으로써 다른 건 근데 다 빼고. 어차피 제가 그때 먹었던 건 닭가슴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김치랑 같이. 필수 미네랄을 김치로 해결하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오이랑 당근. 우와. 오이 당근. 그래서 그 오이랑 당근은 항상 술집 갈 때 들고 다녔어요. 그 안주를 그것만 먹었어요, 전. 술 먹으러 왔다는 얘기네요. 술집은 갔다는 거야. 술집은 갔어. 그럼 술은 먹었네요. 네, 정말 사람들이랑 술 먹을 때 그 소주 한 잔에 글라스로 물 한 잔에 오이 당근 제가 가져간 거 그다음에 좀 배고프면 닭가슴살 이거 다 도시락 싸들고 다녔었어요. 되게 진짜. 정성이시다.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맞아. 싸들고 다녀야 돼. 15kg 뺐어요, 그때. 우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요? 한 달 동안. 한 달 만에 15kg가 빠졌다고요? 네. 그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 닭가슴살만 먹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도 한 거죠. 운동 3시간씩 했죠. 그러니까 운동을 했으니까 그렇게 빠졌겠지. 닭가슴살을 먹었는데 먹는 기아 상태도 것만으로는 저는 뭐 한 적 없고 항상 운동이랑 해서 그때 PT 받았거든요. 이 1대1 그 수업 받았거든요. 저는 다이어트는 아닌데 그 보름 동안 15kg 뺀 적이 있어요. 보름 동안이요? 와. 우와. 그건 빼려고 뺀 게 아니고. 아팠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젊어서 고생을 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굶긴 거 아니죠? 그 저를 어렸을 때 국토횡단 걸어서 하는 걸 보내셨어요. 뭐 국토대장정 이런 거. 네, 그걸 하는데 그게 진짜 처음에는 한 뭐 20, 30km 걷다가 나중엔 진짜 하루에 한 40km 걷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많이 걸으니까 먹는 것도 별로 제한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면 다 먹었거든요. 힘드니까. 근데 출발해서 보름 지나고 서울에 들어와서 체중을 나중에 집에 가서 재보니까 정말 하루에 1kg씩 빠졌어요. 와. 그 전에 몸무게가 어땠길래 15kg나 빠질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또 되게 말랐을 이렇게 전혀 뭐 살이 찌거나 그랬던 게 아니었는데도 와. 하루에 막 40km 이렇게 걷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칼로리 소모가 많았던 운동이었나 봐요. 근데 누가 해도 무조건 한 10kg는 빠질 것 같았어요, 진짜. 평소에 하는 운동량이 아니니까. 이야. 국토횡단 추천합니다. 대박이다. 골병이 좀 들긴 하지만 발이 다 엉망이잖아. 맞아, 발을 엉망. 관절 막 나가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국토횡단이다. 저는 20대 때는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는 활동량이 되게 많아서 다이어트 필요를 별로 못 느끼고 그냥 살았는데 20대가 지나가고 나니 앞자리가 바뀌니까 활동량이 비슷한 것 같아도 몸이 좀 뿔더라고요. 나이살. 야. 나이살 진짜로.
앞자리가 바뀌면 나이살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이어트 막 그렇게 적극적인 이건 아니어도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진짜. 아니 효과를 보다가도 사실 몸무게가 좀 줄어드나 할 쯤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막 운동 식단 조절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요요라는 이름으로 다들 겪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이렇게 다이어트에 매달릴까? 아, 나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운동할 거야, 살 뺄 거야.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이런 얘기를 특히 저희 여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흔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칼로리 앤 코르셋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다이어트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 실체에 좀 다가가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흥미로웠어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역사, 그러면 오래됐겠지. 다들 좀 굶으면서 몸무게 줄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언젠가 영화에서 봤을 때 허리 날씬하게 보이려고 막 되게 허리 졸라매고 그랬던 거가 그렇죠. 기억이 나서 한 그 시절부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자의 경우는 그 기원을 고대 그리스로부터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탐식, 비만 이 두 가지를 그냥 부정적으로 봤대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식욕이 강하게 작용하면 몸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 인간의 영혼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문명이 쇠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역사학자 플루타르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이나 사치를 탐하지 말아야 비만해지지 않을 거라고 굉장히 주장을 했다고 해요. 아는 얘기고 그럴싸한 얘기지만 초기에 주장한 것인 만큼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비만을 나쁘게 보는 것이 초창기 그리스도교의 탓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탐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릴 때 비만한 사람을 그려서 와. 비만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는 증거로 인식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니까 사회 지도층이나 종교가 이처럼 비만을 죄악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당연하게 특히 여성을 다이어트 강박에 빠뜨렸어요. 잘록한 허리에 풍만한 가슴이 이상적인 몸매로 여겨지면서 코르셋을 입었는데 코르셋을 입는 피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진짜. 막 졸라매는 거잖아요. 너무 허리를 졸라매서 옆구리에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갈비뼈가 겹쳐져가지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심각하네. 해요. 소화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내장이 운동을 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코르셋을 입으면 잘록해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고 더 열심히 착용했대요. 그리고 음식을 거의 먹지 않은 채로 격렬하게 운동을 하고요. 매일 식초를 마시는 사람들도 그렇게 늘어갔다고 합니다. 식초 먹으면 뭐가 좋나요? 지금도 식초 먹으면 유연해지고 살 빠진다고 먹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여러 가지 종류의 식초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엿장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 드리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가 계속 나올 거예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체프 1세의 아내는 매일 허리치수를 쟀어요. 사이즈가 19.5인치 이상이면 안 먹었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설사약을 먹고 운동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 같아요. 그쵸? 죽었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탈수 아니에요? 탈수? 탈수 현상인 거예요. 빈혈과 신경 과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나쁜 거네. 그렇죠. 다이어트 다이. 이게 다이어트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진짜 독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다이어트가 각 시대마다도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몸무게 재는 거 뭐죠? 체중계. 다 체중계 가지고 계시죠? 아니요. 있어요. 네. 다 있어요, 진짜? 나 빼고 다 있는 거야? 체중계 하나 정도는 네. 아니, 많이들 있죠. 요즘엔 집에들 다 있잖아요. 이 체중계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급이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그때부터 그 이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여자들이 그래도 지금보단 구입하기 어려웠을 테니까 있는 집 여자들은 필수템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몸무게를 재며 오늘은 이만큼만 먹자, 오늘은 먹지 말자, 오늘은 괜찮아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사진이나 그림이 있어요. 옛날에 체중계는 그거 아니에요? 추 이렇게 놔두고 저쪽에 서 올라가고 그거 아닌가? 근 단위 재는 한근 두근 재는 근데 뭐 원리야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은 체중계가 그러니까 좀 보편화되기 전에는 그 허리 사이즈나 이런 사이즈로 네. 주로 가늠을 하다가 그렇죠. 체중계가 보급되고 난 다음부터는 실제 무게로. 무게를 가지고 좀 그거를 가늠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음. 그때부터 산업화가 되면서 살 빼는 약, 그때도 있었구나. 날씬한 몸매를 위한 입욕제, 지방을 태우는 껌 껌이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껌은 진짜 가지고 싶으시죠? 선물로 저거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지금? 오늘 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오늘 15kg 이상 15kg. 감량하신 분께 드립니다. 집에 갑시다. 퇴근합시다. 안 되겠어요. 아 15kg?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 걸.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볼 내용은 시기별 다이어트,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이어트가 워낙 다양하게 제한되고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해보고 모이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1930년대부터 다이어트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기록되고 있는지 다이어트에 대한 역사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막 먹을 게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었나요? 먹을 게 많은 사람들한테만 해당된 얘기인가? 1930년대면 그래도 비교적 좀 풍요롭지 않았을까요? 먹는 게 좀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3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닐 것 같아. 1929년도에 네.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30년대가 그렇게 넉넉한 시절은 30년대면은 이제 막 좋아지겠죠. 대공황 한 2년 3년 그게 정도였으니까 2, 3년 만에 회복이 됐다고요? 굉장히 위기적인 그거는 그렇게 2, 3년 정도였지 않나요? 이거 빨리 찾아봐야지. 근데 어느 시대나 그 부유층이 있을 거고 아마 부유층이나 중산층 이상한테만 해당이 됐을 수도 이렇게 빈곤층은 오늘 먹을 게 막 없을 수도 있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적게 먹는다고 해서 아주 뭐 보기 좋은 몸을 유지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그 심미적인 요인이 아주 크니까 중산층 이하여도 좀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뭐 이런 욕구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잘 못 먹는데도 다이어트를 하려는 그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다 타고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아무리 먹어도 막 안 찌는 사람 있고 막 그렇던데. 맞아. 그럴 수도 있. 그래. 그렇죠. 연비가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 맞아. 그런 거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참고로 세계 대공황은 1929년부터 33년까지 나네요. 네. 비만한 것, 그건 나쁜 것이라는 이미지가 얼마나 우리 속에 지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다이어트가 네. 많이 먹고 게으른 사람만이 겪는 문제는 아닌데, 그렇죠? 자, 1930년에서 40년대의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절 영화를 보면요, 유독 담배를 피우는 여배우들이 많았대요. 담배가 다이어트의 도구로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면 살이 빠지는 건가요? 네. 어허. 당시 잘 나간다고 하는 능력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담배를 피울 정도로 흡연 다이어트가 유행했어요. 네, 이유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과는 상관없이 이건 식욕을 좀 억제해준다는 그런 이야기로 흡연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실제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담배 끊으면 식욕이 막 생겨서 살찐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맞아요. 간식 엄청 먹고 싶어진다고 입이 심심하니까. 그런 얘기 있죠. 그래서 저희 넷은 다 흡연자가 아니어서 조금 공감을 못하고 있지만 들은 바가 있어요. 그쵸? 제일 유행했던 건 흡연 다이어트. 자, 두 번째 유행했던 다이어트는 이것입니다. 레몬 주스, 칠리페퍼, 메이플 시럽만 먹는 다이어트. 자, 이게 이때 이름으로는 마스터 클렌즈 다이어트예요. 클렌즈. 예, 근데 최근에도 비욘세가 이 방법 사용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행했던 레몬 디톡스가 이 방법입니다. 레몬 주스가 배변 효과를 기대하게 하고 칠리페퍼가 지방 분해를 해준다고 해서 메이플 시럽으로 에너지원을 쓰고 세 가지를 섞어서 마시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지금 현재도 이거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저도 이거 해봤어요, 몇 년 전에. 효과를 좀 보셨어요? 배변 활동에는 좀 효과를 못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먹는 거 없는데도 배변 활동이 좋아져요. 아니, 뭐냐면 점심 저녁은 먹었죠. 한 끼를 아침에 이걸로 먹었는데 한 이것만 먹는다는 게 가능할지 저는 좀 상상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레몬 디톡스 같은 거는 그 주변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이
위장 장애를 많이 겪어가지고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아우, 맛없어. 그렇다고 하죠.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힘들 것 같아. 자, 다음은 1950년대의 다이어트예요. 뭡니까? 제가 이거 네. 1950년대 다이어트 들으면서 너무 웃었어요. 저 1등으로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어요. 보세요. 살을 빼고 싶으면 어? 기도해라. 신앙의 힘으로. 네. 웃음 나는 얘기 같지만 농담이 아니라 1950년대에 기독교 다이어트 산업이 굉장히 붐을 일었대요. 기도 다이어트입니다. 기도를 막 엄청 고행을 하면서 기도를 하나? 아, 멋지네.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럴싸합니다. 1957년에 찰리 쉐드가 펴낸 책인 체중 감량을 기도하라. Pray Your Weight Away 라는 책이 있어요. 발음 좋은데요. 아, 웨이트를 어웨이 하라고. 단숨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나는 날씬해지도록 기도한다. 이건 또 다른 책이에요. I prayed myself slim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연이어서 악마는 내가 뚱뚱해지길 바랍니다. Help Lord, the devil wants me fat 하는 이 세 가지 책이 연달아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여성들에게 이제 과식으로는 정신적 빈곤을 다스릴 수 없다고 역설을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정신력이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쓴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거 출판하신 분이 종교가 혹시 뭐 그런 이단 이런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비만한 것이 죄악이다, 뭐 악마에게 더 유리한 일이다라는 근거 하에 시작한 거네요. 그 발단은. 그렇죠. 시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그런 거에 반증으로 그림으로까지 그렸다고 하니까요. 근데 내용은 그렇게까지 비만한 사람은 악마야 라는 걸 설파하는 내용이기보다 다이어트는 정신력이다 이런 걸 좀 더 강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어떤 면으로는 밥을 안 먹고 기도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배고픔, 힘겨움을 기도로 이겨라. 일단 안 먹으면 살이 안 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 단식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이렇게 권장하는 뭐 정신을 좀 맑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런 거에서 나온 건가? 뭐 다이어트가 신앙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이분이. 네네네. 그래서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어느 방법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다이어트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그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고통이 없을 것 일단 같잖아요. 열심히 운동 안 해도 되고 막 뭘 특별한 걸 안 먹어도 되니까 편해 보이네요. 나 대신 누가 내 살을 빼주는 느낌? 자, 1960년대의 다이어트는 원푸드 다이어트. 아, 원푸드. 지금도 진짜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이때 등장한 건데 가장 유행했던 원푸드 다이어트는 양배추숲이에요. 양배추숲. 양배추숲. 햄버거 먹고 그런 거 아니구나. 햄버거 어떻게 원푸드예요? 햄버거 그 원 안에 하나잖아요. 진짜 얼마나 게 들어가는데. 양배추가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고 근데 칼로리는 적은 식품이니까 다른 음식 전혀 섭취하지 않고 이것만 먹는 다이어트. 그리고 실제로 체중 감량에는 굉장히 효과적이 어때요? 단기간에는. 그래서 이것만한 다이어트는 없다 해서 대유행을 했다고 해요. 위장에도 일단 좀 편하겠네요. 양배추 자체가 위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되게 권하는 음식인데 그렇죠. 위장 장애 없이 섬유질 많으니까 장도 좋아지고 그렇죠.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 표. 왠지 레몬 디톡스보다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건강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양배추 삶으면 이렇게 좀 달달하고. 네, 저도 여기 한 표. 딱 방법이 딱 그 방법이에요. 양배추를 소금을 살짝 쳐서 끓여요. 그래서 밍밍한 채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배고픔을 참기 위한 용도로 먹는 스프인 거예요. 최대한 안 먹다가 그쵸. 너무 배가 고프면 네. 그걸로 허기를 약간 있는 정도지 배부르게 먹을 수는 없는 거구나. 배가 안 불러질 것 같아요. 근데. 패스. 싫어요. 양배추는 데쳐갖고 된장에 푹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뭐를 먹거나 안 먹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라 서포터 그룹 결성 이런 방법이 있었대요. 서포터? 서로를 이렇게 서포팅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서포터즈들이 모여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마치 이제 사랑의 나눔 같은 분위기로 서로 지지해주는 거죠. 으쌰으쌰.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먹여주나? 먹여. 서로 격려하면서 다이어트하는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았대요. 서로 모여서 기도해주면 되겠네. 너 살 빠져라, 너 살 빠져라.
이외에도 원푸드 다이어트는 요즘에도 너무 유행하고 있어가지고요. 그쵸? 아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 것도 이거 하나만 먹더라. 이런 거. 기억에 나는 거. 고기 황제 다이어트. 아까 그 닭가슴살만 드셨다는 묵사발님 그거 뭐 원푸드네요 거의. 진짜. 그렇죠. 저는 그리고 전 요즘 한 끼 먹어요. 한 끼. 아 그래. 요즘에 원푸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거는 원푸드 아닌가? 아, 그건 일일 일식이죠. 그 원푸드 아니군요. 아니지. 아, 진짜 죄송해요. 원푸드의 의미를 좀 깨달으셔야겠어요. 아니 아까 닭가슴살도 원푸드 아니네요. 술 먹으러 갈 때 가져가셨대잖아요. 아, 오이도 먹고 맞아. 당근 술을 먹었다고 했어. 맞아요. 오이랑 당근이랑 같이 먹고 네. 김치 얹어 먹고. 전 사실 내 맘대로 다이어트예요. 내 맘대로. 아, 그쵸. 고구마만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것도 원푸드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거. 고구마만. 어, 그건 원푸드네. 하여튼 뭐든지 한 가지만 먹으면 원푸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그 샐러리 주스가 엄청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맞아. 원푸드까진 아닌가? 그것만 먹는 건 아닌가? 하여튼 그거를 매일 뭐 하루에 몇 그램 이상을 즙을 짜가지고 먹는다 이런 게 데이트 친 걸 봤어요. 저는 원푸드 해본 적이 있어요. 뭘로요? 뭐 드셨어요? 그 포도 다이어트. 포도? 아 포도만 먹어도 다이어트가 돼요? 그 당도 엄청 높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에 씨까지 먹고 껍질도 씹어 먹고 그러면 좋다고 해서 섬유질은 진짜 많네. 나 원래 포도 좋아하는데 아싸 하면서 해봤는데 너무 많이 먹었죠. 그래서 뭐 아 많이 먹으면 소용. 계속 많이 먹었죠. 그러면 혓바닥이 이렇게 다 보라색으로. 그렇죠. 쫙. 아 저는 원푸드는 못하겠어요. 해본 적도 없지만 하래도 싫어. 못하겠어. 아니 포도 다이어트 해보면서는 사실 다이어트보다 이것만 먹는 거는 뭐 건강해진다면 나는 포도면 할 수 있겠다. 제가 포도 좋아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작해봤는데 포도 아니면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니까 한 나흘 넘게 그거 먹어봤는데 저는 계속 좋더라고요. 포도는 계속 안 질리고 맛있었어요. 그거 생각나는데. 그냥도 먹고 전체를 씨까지 갈아서도 마시고 그냥 그랬었는데 이거 포도 말고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너무 질릴 것 같아요. 뭐든 상상이 안 돼요. 중간에 포도가 막 와인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뱃속에서요? 발효되는 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원푸드 다이어트로 뭐 팥 다이어트, 홍차, 커피, 뭐 호박 다이어트, 생강차, 분유 다이어트, 와. 네, 고추 다이어트, 감자, 사과, 죽, 녹차, 뭐 이렇게 많어. 물 다이어트도 있고요. 두부 다이어트. 와. 분유 다이어트 메이크 센스 한데요. 어차피 애기들 진짜 원푸드잖아요. 그쵸. 그게 제일 사람들이 그럴싸하다. 최소한의 영양소는 챙기면서 다이어트 도움 될 거다. 그렇군요. 아 근데 분유는 성인이 먹으면 영양 과다일걸요? 그런가요? 제 생각에는 영양 과다일 것 같아. 그거는 그러니까 아주 적게 먹겠지만 아기들은 영양을 엄청 과다하게 먹는 게 아닐까. 폭풍 성장할 때잖아요. 근데 우리는 폭풍 성장 시기가 지났는데. 그럼 분유를 그 젖병에 넣어서 그 구멍 조그만한 걸로 먹는 거죠. 성인도. 조금만 먹게. 조금씩. 한 끼에 막 100ml 막 이렇게. 폭풍 성장하면 좋죠. 근데 우린 성장기가 끝났다니까. 살만 성장한다니까요. 옆으로.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건빵 뭐 다이어트, 이렇게 많어. 강냉이 다이어트 들어본 적 있죠? 강냉이 들어봤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이런 거가 있었는데. 그리고 미역 다이어트, 와. 토마토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한방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생식 다이어트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조사한 거 중에 한 반 정도 읽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거 처음 듣는 거다 뭐 낯설다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쵸? 다 어디선가 들어보고 주변에서 하고 있는 다이어트 그런 것만 지금 한번 먼저 읊어봤습니다. 자, 1970년대에는 드디어 이게 등장합니다. 네. 에어로빅. 운동 다이어트가 이제 나오나요, 드디어? 자, 아직은 운동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식으로 식단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식단을 뭔가 이렇게 균형 잡힌 이런 게 나오나? 이제 한 40년쯤 하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 못하겠다. 먹는 거 제한 못하겠다 싶었는지 드디어 황제 다이어트. 아니요. 다이어트 약이 나옵니다. 오. 약이. 약이 나왔구나. 그래. 네. 나올 때 됐네. 자, 다이어트 약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요즘도 다이어트 약은 뭐 광고도 하던데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어트 약은 뭐죠? 요즘은 주로 정말 배변을 도와줘가지고 숙변을 제거하고 뭐 뱃속에 들어가면 식욕을 포만감을 늘려줘서 덜 먹게 해주고 뭐 이런 광고 많이 하던데. 그쵸. 저는 식욕 억제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돌코락스. 그건 변비. 그건 변비약이잖아요. 변비약.
정장제죠 뭐, 그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수많은 여성들이 이때 다이어트 약이 기적의 약이라고 환호하면서 섭취를 했어요. 엄청 먹었는데 실제로는 엄청 끔찍한 약이었어요. 토하는 약이에요. 구토제예요. 네, 구토제예요. 아, 구토제구나. 실컷 저런. 먹고 싶은 사람들이 먹고 토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진 약인데요.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약이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용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쨌든 약국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니까 이걸 구입 못하는 사람들은 비누를 먹기도 했대요. 아니 왜 먹어? 왜 그래 왜? 그냥 손가락만 넣으면 되는데. 아니 비눗물이 실제로 그 아기들이나 뭐 어른들도 뭔가 그 먹으면 안 되는 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 위세척을 할 때 급할 때 비눗물을 먹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효과를 노리고 먹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 비누가 확실히 뭔가 깨끗하게 해주는 긴 하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토하게 한다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큰일 나요. 잘못 먹으면. 네. 그래서 지금 엿장수님 말씀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기도 하고, 구토를 유도할 때 비슷한 성분으로 유도하기도 하지만 비누를 먹는다는 건 유해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하고. 아니, 그리고 실제로 구토 자체가 엄청 몸에 안 네,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 커피를 1리터 이상을 들이키기도 했대요. 위장이 엄청 늘어나겠다. 근데 이것도 피가 지방률을 낮춰주거나 뭐 이런 식의 정보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구토를 위해서. 구토를 여러 번 여러 차례 하면 그 위 상부와 식도가 다 그 위산 때문에 망가져가지고 그 역류성 식도염뿐만이 아니라 식도 자체가 많이 망가져서 나중에 식도암, 맞아요. 뭐 후두암 이런 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맞아요. 구토를 하려고 뭘 돈을 주고 뭘 사 먹지? 그냥 진짜 손가락 넣어서 빼면 되지. 술 먹고 손 많이 넣어보셨나 봐요. 그럼요. 아, 술만 먹으면 토할 수 있는 건가? 이 얘기 안 되겠어. 이 얘기는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묵사발림 지켜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약은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출혈성 뇌졸중을 일으키는 성분이 첨가돼서 네. 그런 게 밝혀지면서 판매 금지를 당하게 되는데 판매 금지 당하게 되기까지도 사실 거의 10여 년의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을 먹었죠. 자, 다음은 1980년대의 다이어트입니다. 가장 유행했던 다이어트는 스카스데일 다이어트.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국어로 해주세요. 이게 다이어트 이름이 스카스데일 다이어트인데요. 어떤 방법인지 제가 설명드리면 그거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2주 동안 고단백, 저탄수화물, 저칼로리를 유지하며 하루 1000칼로리만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이 다이어트의 창시자인 헤르만 타노버는 이 다이어트 법으로 책을 썼어요. 근데 일주일에 9kg는 뭐 얼마든지 감량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고, 간식으로는 당근, 샐러드만 생식으로 먹을 것, 그리고 버터, 샐러드 드레싱, 알코올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칙은 있었대요. 이거 여기까지만 딱 들었을 때도 이것도 뭐 물론 1000칼로리 이하면 칼로리 자체가 너무 적으니까 살은 빠질 수 있겠다 싶은데, 고단백 저탄수화물을 먹는다, 이 자체는 전 이거 되게 최근 건 줄 알았는데 80년대에 벌써 나왔죠. 저탄고지.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쳤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식이요법 방법이고,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보완이 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뭔가 좀 합리적인 느낌이 나네요 이제부터는. 그렇죠. 이제 좀 슬슬 시작이 됩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고. 자, 1000칼로리 이하라는 데에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인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사람들이 조심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 그렇게 적게 먹으면 힘들잖아요. 네. 몸이 기아 상태인데 뭐 거의 그 정도면. 또 식이요법 하면 또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되게 많지만 또 199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에킨스 다이어트. 네. 이게 황제 다이어트예요.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에킨스라는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이 발표한, 에킨스 박사가 발표한 다이어트 방법. 이게 지금까지도 황제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제 나왔구나.
자, 이 방법은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식이요법인데 에킨스 박사가 비만을 유발하는 주 요인으로 탄수화물을 지목하면서 인기를 끌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기피하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는 방법이라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반감도 초반에는 많이 가졌죠. 아, 그 전까진 단백질이 지금처럼 환영받지 못했군요. 그렇죠. 그전에는 단백질이 살찌게 만든다.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된다. 그 건강학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주장을 했었는데 뭐 의사들부터도요. 상당히 획기적인 거네요, 그러면. 네.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논란의 여지가 많았죠. 아 이거 뭐 고기회사나 축산회사에서 그렇게 광고했나 보다. 반대로. 그런 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돈 주고 연구시켰나?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음모론. 네, 그렇죠. 우리가 너무 영화를 많이 봤죠. 아 예. 자, 에킨스 다이어트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인기를 끌다가 좀 시들시들해지긴 했어요. 에킨스 박사가 과체중과 심장병으로 헐. 고생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시들시들해진 건데요. 아, 본인은? 네,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는 없었는데 실제로 당시에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뭐야,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더니 병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좀 시들시들해졌다고 합니다. 한 8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 연구팀이 에킨스 다이어트가 저지방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2008년에 이 이스라엘 연구팀이 발표를 한 이후에 저탄고지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도 다시 한 번 더 조명이 되었습니다. 고단하고 저탄고지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저탄고지라는 거죠. 지금은 막 일부러 삼겹살 먹고 막 버터를 더 먹고 막 그런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은 지방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을 잘 먹고 지방을 잘 먹는 게 중요하고 가장 기피해야 하는 건 에킨스 박사의 말처럼 탄수화물이 문제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준 연구였던 건데요. 이처럼 에킨스 박사의 연구가 굉장히 유의미하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병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식이요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저탄고지 식사, 뭐 저탄고지 식이요법 이런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걸 한번 먹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겠네요. 먹방. 저는 저탄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뒤에 고단이냐 고지냐는 잘 모르겠는데 탄수화물 줄이는 게 확실히 체중 맞아요, 감량 맞아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특히 탄수화물이 그 주식이잖아요. 밥, 음. 빵, 쌀밥이 면. 주식이고 면도 엄청 많이 먹어서 그 줄이는 거 자체만으로도 식사량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 또한 탄수화물이 어떻게 몸에서 작용하는 거지? 다이어트에 영향이 있는 거지를 더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탄수화물이 주는 뭐 물론 굉장히 효능도 있지만 유익한 점도 있지만 밥을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던 저 같은 사람, 밥심이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 않았나 하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좋은 정보들이 많았어요. 언제 꼭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네. 2007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 예방의학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요. 4가지 그룹으로 10개월 동안 4가지 다이어트를 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연구를 하고 발표한 결과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 황제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죠. 이건 4.7kg 정도 줄어들었고요.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런 다이어트, 이건 평균 2.59kg을 감량했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을 적게 먹는 오니시 다이어트라는 이름의 이 다이어트는 평균 2.18kg 감량했어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지방 비율을 40, 30, 30 그러니까 4대 3대 3으로 먹었던 존 다이어트는 평균 1.61kg 감량했다고 합니다. 가장 감량폭이 넓었던 4.7kg을 감량했던 다이어트는 황제 다이어트, 에킨스 다이어트였습니다. 2000년대가 됐어요. 네. 2000년대 다이어트 의외로 이게 스마트하다면 스마트한데요. 이렇게까지 다이어트 해야 되나? 좀 잔인한 다이어트 방법으로 좀 놀랐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지방 흡입이네. 가까워지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코로 하는 황제 다이어트. 코로나? 코로나? 진짜 저 코로나로 읽었잖아요. 이제 수술 나오는 거지. 자, 요즘 미국에서는 결혼을 앞둔 신부들 사이에서
코로 영양소를 흡입해 10일 만에 10kg를 빼는 다이어트법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을 전혀 먹지 않고 코로만 넣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 넣는데 기도로 넘어가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치 그 환자들처럼 맞아. 그 튜브 관으로 넣어서 넣어주는 맞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미국 ABC 방송이 2012년 5월 1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일명 KE 다이어트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코를 통해서 얇은 고무 튜브를 위로 연결한 다음에 하루에 800kcal만큼의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예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튜브로 영양소를 섭취하기 때문에 근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대요. 근데 물론 뭐 부작용이 당연히 있겠죠. 다이어트 기간 중에 먹는 영양소가 지방, 물, 단백질과 같이 무탄수화물,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일절 섭취하지 않는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부작용이라고 하면 변비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굳이 코로 넣는 이유는 맛을 느끼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환자들 아니 그 가느다란 관을 위로 직접 넣은 거 보니까 좀 다른 이유가 있는가 보네. 그러니까 맛을 못 느끼게. 그러니까 그런 입을 건가? 거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있겠지. 근데 음식을 먹을 때 맛뿐만이 아니라 씹는 쾌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고 저는 그거 되게 그렇잖아요. 중요해요. 식감은 우리 얼마나 얘기 많이 해요. 식감 중요해. 그럼요. 그리고 씹지 않으면 스트레스 더 많이 받던데. 아니면은 이게 정확하게 그 적은 양의 칼로리만 흡수시키기 위한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누워 있는 동안에 그거를 뭐 시간 정해놓고 넣어주는 게 아니라 조금씩 계속 넣는 거 아닐까요? 위가 비지 않게.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마치 그냥 수혈 받듯이 누워서 계속. 이렇게. 근데 이렇게 뭔가 저희가 상상만 해도 조금 좀 기괴해요. 이상하잖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상해. 근데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사진으로도 있어요. 의식 불명인 분들 영양소 공급해줄 때처럼 코로 호스를 꽂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큰 유행이었다고 하니까 좀 무서웠어요. 그 10일 다이어트 프로그램 비용이 근데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500. 와우. 1,500달러? 150만 원 되나요? 150에서 170 정도 되지 않을까요? 160 정도 되겠네. 숙박비 숙박비. 개념이네요 거의. 근데 결혼 앞둔 예비 신부들은 사실 그런 욕심이 어느 누구보다 좀 있으니까요. 예쁜 옷을,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은 마음에서 열흘만 누워 있으면은 그만큼 빼준다는데 그쵸? 혹할만 하네요.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전하고 있다고. 현재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국토횡단을 하고 왔어야지. 근데 그건 얼굴이 그러잖아요. 살이 타는 건 절대 안 되죠. 결혼을 앞두고. 뭐 이 밖에도 구석기 다이어트? 우리 2000년대에 들어와서 유행하게 된 구석기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저 그거 들어봤어요. 그 시절 사람들은 절대 살찌지 않았다며 그때처럼 식단을 생식과 뭐 이런 거 하는 거 맞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석기 시대 때 하루에 우리 인간들이 한 10에서 15km 걸어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이 쪄? 그러네. 걸어야 되네.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동물도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고 잡으려면 뛰어가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수렵 채집기의 조상들이 먹어온 진화 방법대로 우리가 먹자. 그게 그렇죠. 우리 몸에도 가장 좋다. 사실 그때는 지역마다 그 어디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먹는 게 워낙 달랐잖아요. 물가에 살면은 생선을 많이 먹었을 거고, 그리고 뭐,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그 힌트를 좀 얻는다일 뿐이지 지금까지 소개했던 것처럼 막 열풍을 일으킨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다고 해요. 저도 이제 구석기 다이어트, 팔레오 다이어트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역사 속 다이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최신 다이어트 뭐 알려주는 거 아니었어요? 최신 다이어트는 이제 그 구석기 다이어트가 최신이네. 구석기가 제일 복고네 복고 다시 돌아갔어. 아니 다이어트 종류는 이 이외에도 뭐 아까 원푸드만 해도 제가 조사한 거에 반 정도만 알려드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지금 최근에 유행하는 게 뭔가 하고 찾아봤더니 투푸드. 지방 흡입 아니에요? 네, 생식 다이어트가 여전히 많이 유행하고 있고 뭐 알카리성 다이어트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손 들어주세요. 알카리성 다이어트, 혈액형 다이어트, 늑대인간 다이어트, 쿠키 다이어트, 인간 뭐야? 5입만 먹는 다이어트,
레몬 디톡스, 이유식 다이어트, 양배추숲 다이어트, 자몽 다이어트, 잠자는 공주 다이어트, 참. 그리고 HCG 호르몬 다이어트. 한 이 정도를 예,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검색하는 다이어트. 잠자는 공주는 잠만 자는 거예요? 안 먹고? 잠자는 공주 다이어트는요. 잠자는 동안은 안 먹는다. 그거 아니, 원래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 누가 먹은 거야 도대체? 자, 엘비스 프레슬리가 선호했다는 이 방식은요. 먹지 않고 대신에 잠을 많이 자는 극단적인 다이어트예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자는 거죠. 배고프면 자는 거예요? 배고프면 네. 잠 못 자. 잠이 안 오지 않나? 배고프면 어떻게 자? 그건 맞는 말이다. 아. 배고프다 딱 싶으면 잠을 자버려야 돼. 그렇죠. 근데 문제는 배고픔을 참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건데 그게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잠을 자게 하는 약을 먹는 거죠. 배고프면 잠이 안 오니까. 아, 수면제. 네. 수면제 먹고. 네, 그래서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게 될 수 있고 그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한다네요. 또 이거를 또 하는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그렇게 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잠을 자는 동안에 네. 신진대사가 다시 그 리프레시 되고 네. 그다음에 근육도 근파열이 일어난 다음에 잠자는 동안 그게 근육이 새로 생성되고 뭐 이런 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이게 많고 수면의 질이 높은 사람이 그 열량 소모도 많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잠을 그냥 많이 자면 되겠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근데 어디서나 다이어트 관련된 얘기나 체중 재고 건강 상담할 때도 잠을 많이 자야 된다는 얘기. 잠을 못 자면 살찐다는 얘기도 저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 얘기를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저는 오래 깨 있으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자야지. 그런 것도 있죠. 예, 뭘 자꾸 주섬주섬 주워 먹는 거지. 5입만 먹는 다이어트 너무 귀엽지 않아요? 뭐든지 맛있게 5번만 먹는 그거 거죠. 근데 그거 뭐지 맛있는 녀석들처럼 한 입만 이거 해서 5입 먹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 한 한 공기씩 숟갈이 먹던데 엄청 한 큰. 입만에 그 사람들은. 근데 재밌지만 이게 또 비만 전문가 박사님이 개발한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린 다이어트 방법은 전부 다 전문가들이 소개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연구도 많이 그쵸. 했다는 얘기겠네. 이렇게 다이어트 종류가 지금 조사하지 않은 2밖에 방법만 해도 26,000여 가지가 된대요. 헐. 이렇게 방법이 많다는 건 정답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또 그 얘기는 사람들마다 정답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실패율이 무려 99.5%. 네, 효과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또 그만큼 효과가 없었다면 이런 다이어트 방법이 발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공률도 99.5%라는 네.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칼로리 코르셋이라는 책을 알려드렸잖아요. 칼로리 코르셋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인류가 몸매에 민감해진 것은 사회적, 정치적 배경은 물론 미디어의 영향이 가장 크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으로 소년이 줄어들자 여성들 사이에서 가슴을 납작하게 누르는 일이 유행했었대요. 몸매를 희소가치 있는 소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대요. 1차 세계대전 당시의 연합국은 정치 선전을 하면서 독일 여성을 비하했는데 내용에는 당시 사회를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선전 문구가 이랬는데요. 네. 미의 윤리에 위배되는 단 한 가지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 그것은 바로 뚱뚱한 것이다. 이게 정치 선전 문구였다니까 뭐 상상이 가시죠? 영상 매체의 발달은 이런 사회 분위기에 기름을 부어요.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대부분 날씬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죠? 뚱뚱한 사람은 놀리거나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근데 저자는 이런 상황은 체중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바꿔놓게 했다. 가장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 또 플러스 모델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맞아요. 내 몸 그대로를 좀 더 아름답게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플러스 모델이 뭐예요? 보통 모델은 엄청 마르고 그리고 되게 환상적인 몸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비현실적인 몸매를 갖고 있잖아요. 네. 사람이 저렇게까지 마를 수 있나? 근데 플러스 모델은 그 보다 현실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여성들 옷을 사이즈를 뭐 44, 55, 66 이런 얘기하는데 66이나 77 사이즈가 실제로 그 여성들에게 많은 몸매인데
그 사이즈의 모델들이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44 사이즈가 주로 모델로 앞에 나오거든요, 화면에. 근데 66이나 77 사이즈를 주로 입는 그러니까 되게 더 평범한 몸의 모델 혹은 그 훨씬 더 이상의 그러니까 몸무게가 사람들이 흔히 보기에 되게 뚱뚱한데 싶을 정도의 그런 분들을 플러스 모델이라고 한동안 불렀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나아진 면도 있고, 근데 여전히 여자들 이제 쇼핑하러 가면 프리 사이즈라고 나오는 옷들이 웬만큼 뭐 66, 77은 못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프리 사이즈인데 44 반 막 이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괜히 난 살쪘어 빼야 돼 이런 생각을 강박적으로 하게 그거는 산업이 만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 자꾸 유도하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한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과도 되게 직결된 문제이기도 한데 그냥 보기에 약간 넉넉하면 건강하지 않다는 어떤 편견이지 않을까 싶기도 저는 게으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제일 좀 생각하게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 스스로. 제가 조금 자기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자기 관리가 있죠. 안 된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 저한테도 하는데 제가 다른 사람 보면서 안 한다고 저는 말했지만 정말 안 했을까? 나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너 이러면 안 돼,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비만의 문제가 경제적인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무슨 연구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된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에는 생필품 중에서 그 싱싱한 생채소를 구하기가 더 힘들대요. 네. 왜냐하면 그 가격이 햄버거보다 뭐 예를 들면 햄버거 하나보다 양배추 한 통의 가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양배추를 한 통을 사느니 햄버거 하나 사는 게 한 끼를 해결하기는 훨씬 나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덜 사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채소 가게는 당연히 장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가게가 없어져요. 신선한 야채를 먹을 수가 그러면 없구나. 계속 패스트푸드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 자체가 부유한 동네, 부유한 주민들보다 가난한 주민들이 패스트푸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그게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만한 아마존님이 그 시절에 먹을 게 별로 없는데 뭐 뚱뚱하겠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더 뚱뚱해지는 이런 또 악순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 골라 먹고 그다음에 고단백 뭐 이런 걸 먹기 더 쉬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 먹기가 힘들어지는 경제적인 문제도 황제 다이어트가 황제인 이유가 그렇죠. 비싼 거 고기를 먹으니까. 운동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균형을 이루면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인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영향을 좀 더 생각해보게 됐어요. 미디어 영향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미치기도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의미 있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네. 2018년 결과를 제가 보고 놀래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60.5%가 자신을 그렇죠. 살찐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이나 개인 체중계 등으로 꽤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0.5%는 객관적인 자료였어요. 근데 정부가 그동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규제해왔던 비만 관련 정책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고. 여러분 네. 먹방 규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규제를 해요 실제로? 네, 지금 미디어에서 보면 그냥 토크쇼도 먹으면서 하던데요. 그렇죠? 뭐 라면 끓여주기도 하고. 진짜 음식 안 나오는 프로그램 찾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먹방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이 비만 유발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70%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남이 먹고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먹고 싶지. 그리고 시간대가 밤이고 낮이고 없어 진짜 막 하루 종일 먹는 게 나오잖아요. 특히 심야엔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나? 이처럼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한다 이런 여론도 굉장히 많지만 반기는 여론도 크다고 해요. 실제 이 조사 결과가 2018년에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로 나온 거라 가장 최근 조사 결과거든요. 정부가 비만 방지 캠페인을 주도하는 거는 뭐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미국이 지난 2010년에
영부인 미셸 오바마가 가수 비욘세와 함께 Let's Move라는 비만 퇴치 캠페인을 벌인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저도 이렇게 보고 사진을 보니까 그 캠페인이 있었다는 그때 당시 상황을 좀 기억할 수 있었는데요. 백악관에서 쉬운 안무를 하고 또 음악으로 따라할 수 있는 어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보급을 하거나 식단 바꾸기 운동, 정말 그야말로 캠페인을 벌였던 거죠. 미셸 오바마가 다이어트 식단을 보급하는 운동도 벌였고 2013년에는 백악관 텃밭에서 재배한 배추로 건강 다이어트 음식 우리의 김치 김치. 김치를 담궈서 트위터에 이렇게 조리법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닭가슴살에 김치 얹어 먹으면 맛있어요. 좋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만을 실패의 결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없애고 몸매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는 그 어원에서부터 답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의 어원은 그리스어 디아이타라고 합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키는 일을 말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다이어트도 그렇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무리하지 말고 느긋하게 균형과 조화에 따라 나에게 맞추어서 할 것. 지금까지 판도라였습니다. 하고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남은 게 있죠. 뒤에 남은 일은 아마존님에게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게 오늘 다이어트를 판도라님께서 발제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지만 저희가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꽤 장기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네. 저희 넷이 그 새해 되면 원래 여러 가지 새해 목표 세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그리고 뭐 금주, 금연 이런 거 있는데 1월달 첫째 주에 각자 인바디 그 기계에서 자기 체중하고 뭐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거를 이제 다 뽑고 각자 다이어트를 한 다음에 오늘 그 결과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 3개 부분에서 상을 주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체중을 많이 감량한 사람, 두 번째는 근육이 많이 증가한 사람, 세 번째는 지방량이 많이 감소한 사람. 나름 의미는 지방이 많이 줄는 사람은 뭐 유산소를 많이 한 사람, 뭐 근육이 늘은 사람은 근력 운동을 많이 한 사람, 뭐 내리 굶은 사람은 체중 빠진 사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꼭 맞진 않지만 저희가 한 개 부분만 이렇게 체중 감소만 상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3개를 나눠서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 사실은 거의 뭐 2달 반 가까이 2달 정도 됐죠. 다이어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 한 5분 정도씩 어떻게 보내셨는지 중간에 그 명절이 진짜 고비였죠. 각자 짧게 얘기를 하고 4명이 다 얘기를 한 다음에 결과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마시고 계신 묵사발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발표. 그동안. 저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운동만 했습니다. 운동만. 제가 카페 여기 다른 제가 가입돼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뭐 기록하셨어요? 운동 기록을 네, 운동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예요. 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제가. 네. 1월 20일부터 첫 번째 운동이죠, 이날이. 이날은 이제 헬스장 가서 인바디를 재고 그날이었어요, 이날이. 그때는 뭐 점핑잭 하고 뭐 시트업 하고 뭐 벤트 오버로 뭐 이런 식으로 막 했는 그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 근력 운동 많이 하셨나요? 네, 그렇죠. 저는 일단 근력 운동 위주로 했고요. 그렇게 뭐 21일, 22일, 23, 24에서 쭉 해가지고 매일 하셨어요? 거의 매일은 못했고 45회였어요, 어저께까지. 그러면 2달 동안 45회면은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근데 확실히 달라진 거는 뭐냐면 턱걸이가 처음에는 2-3개 하다가 이제 막 10개 되고 그거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그러니까 무게랑 뭐 이렇게 횟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그 세트도 여러 개로 나누고 뭐 제가 상으로 많이 드렸던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는 20개씩 5세트에서 이제 100개씩 하고 하루에 우와. 스쿼트 이런 것도 뭐 100개씩 하고 200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영상이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지금 저희들은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운동하는 걸 이렇게 와. 적어요. 일지로. 이게 이제 2월 달에 2월 날짜 있고 하체 일지를 다 쓰셨네요. 뭐 워밍업 뭐 하고 뭐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뭐 레그 프레스 해갖고 세트, 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뭐 결과는 참담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마음껏 많이 먹어요. 제가 이제 뭐 직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술자리도 좀 많은데 네네. 저녁에 술자리를 간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이렇게까지 간 때도 있으니까 그럼 3끼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정도 양이면? 뭐 그래도 저는 어쨌든 한 끼 먹었다고 저녁만 먹었다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시간을 그리고- 딱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네요. 하루 종일 그리고 공복을 이제 유지하다가. 또 이제 다음날 단식과 폭식 그런 식으로 네. 운동하는 거죠. 약간 좀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좀 유지된 수준이 아니었을까. 저는 어쨌든 운동. 알겠습니다. 엿장수님, 네, 감사합니다. 엿장수님 어떻게 원푸드 다이어트, 엿 다이어트 하셨습니까? 엿만 먹는 거야. 아, 엿 많이 드셨겠네. 뭔가 어감이 안 좋네요. 저는 저를 파악을 했어요. 제가 뭘 해야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을까를 파악을 했어요. 근데 운동은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한 몇 년 전까지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질렸다고나 할까? 그렇죠. 운동하기 싫고 요새는 싫어.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 게으른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운동은 힘들겠다. 일단 패스. 그다음에 원푸드는 지겨워서 안 돼.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를 그러면 조금 건강하게 먹어보자 해서 제가 좀 대식가예요. 간식은 거의 안 먹는데 끼니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제 가족들이 저한테 항상 네. 먹는 거에 비하면 삐쩍 말랐다고 저렇게 막 먹는 거에 비하면 저렇게 많이 먹냐 뭐 이런 얘기를 가끔 할 정도로 좀 많이 먹는 편인데 대신 간식은 안 먹어요. 그래서 한 끼에 먹는 양을 약간 줄이자. 그다음에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해요. 제가. 밀가루 중에서도 빵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면 요리를 너무 종류별로 다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의 비중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해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그 생활 패턴상 야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 야식을 과감하게 줄이는 걸로 이렇게 세 우와, 가지를 목표로 큰 해서 변화였네요. 너무 어려운 변화인데 어려운 변화를 겪었어. 아, 피골이 상접한 이유가 그런 거였군요. 아니 피골이 무슨 상접해 무슨 말도 안 돼. 근데 이거를 아예 안 한다고 하면 실패하는 날 너무 좌절감이 크잖아요. 내가 실패했어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네. 이거를 조금 조절하자 이렇게 해서 기초대사량 정도의 열량을 정해놓고 매일 식단을 기록했어요. 먹는 거 무조건 다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식단을 기록하는 앱에다가 그러니까 무슨 요리 넣으면 요즘은 너무 좋은 게 특히 완제품 같은 경우는 뭐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이런 게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자동으로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그 앱에다가 내가 먹는 걸 거의 대부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물도 얼마나 먹는지 다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물까지 거의 2달 이제 그 제가 기초대사량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봤더니 한 60% 정도의 들 동안 그 양을 먹는 거에 성공했더라고요. 평균 양이 238kcal 초과했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 내내. 그러니까 평균을 내면. 그러니까 폭식한 날은 막 한 1000 넘고 그 앱을 기준으로 봤더니 탄수화물 42%, 단백질 24%, 지방 34% 이런 비율로 먹었어요. 평균적으로. 저탄하셨군요. 저탄을 한 셈이죠. 그죠? 물은 평균 1.4리터 먹었더라고요. 근데 2리터 먹어야지 했는데 2리터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 안 먹어지고요. 활동은 거의 안 했어요. 운동을 하루에 평균 15분 153kcal를 썼더라고요. 진짜 거의 뭐 그냥 집에 눌러붙어 있었던 정도? 근데 그래도 하루 평균 3,375걸음 정도 걸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정도면 그래도 아예 안 움직인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그냥 많이 걸었네 하는 정도? 그래서 뭐 결과는 그냥 어쨌든 체중은 좀 줄었고 근데 근육도 같이 좀 줄었더라고요. 근데 지방도 같이 줄긴 줄고 근데 근육량이 준 거에 비해서는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 무엇보다 제가 조금 이거는 성과가 보인다 싶은 게 둘레 허벅지 빼고는 목 둘레, 가슴 둘레,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뭐 팔 둘레 이런 게 다 줄었더라고요, 확실히. 오로지 식이요법으로만. 뭐 안 맞던 옷이 맞는다거나. 근데 안 맞던 옷이 한 사이즈가 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약간 끼던 옷이 조금 편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한 최고 단점은 뭐냐? 지방도 줄고 뭐 했지만 체중도 줄었지만 복부 지방은 줄지 않습니다. 복부 지방률이 거의 그대로예요. 이제는 운동을 할 타이밍이구나. 유산소를 많이 해야지 뇌가 이렇게 내가 좋아져. 다이어트를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요새 나가서 하는 운동하기가 생각이 쉽지 않아가지고. 집에서 하세요. 홈 트레이닝. 홈트만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홈트. 저는 홈트만 했어요.
유산소 이런 거 안 했고요. 홈트 뭐 했어요? 홈트는 처음에는 이제 야심차게 플랭크 준비했죠. 플랭크를 1분, 2분, 3분 이렇게 늘려갈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2분, 2분, 3분 무슨 얘기예요? 제가 하루에 1분씩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1분. 아유, 하루에 1초만 추가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플랭크 2분 하고 죽을 뻔했는데. 1분을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 이거 괜찮겠다 해서 그 다음 날에는 1분 30초, 그 다음 날에 2분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그걸 너무 버틴 거였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 또 오래 매달리기 이런 거 좀 잘했어요. 그랬던 것처럼 버텼던 건지 나흘째 그 2분 한 날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큰일 나죠. 이게 플랭크가 그 기립근이라고 하나요? 그 근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네네네.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플랭크의 효과를 보려면 오래 지속하는 거에 목표를 두지 말고 뭐 1, 20초라도 좋으니까 정확하게 자주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를 보고서 그냥 좀 희망을 얻고 욕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플랭크 자세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자세를 생각하면서 뭐 10초 한 날도 있었고 30초 한 날도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매일 하기만 하자. 하기만 하자는 목표로 중요해. 그래서 매일 했고 좋다. 그거 말고는 제가 그 폼 롤러가 있는데 멋지네. 그걸로 스트레칭을 조금 제 나름대로는 체계적으로 저에게 맞게 열심히 했어요. 스트레칭 하는데 한 30분씩, 1시간씩 어떨 땐 그렇게 걸렸고. 아니 지난주에 묵사발님이 워밍업을 꼭 하고 스트레칭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했잖아요. 워밍업과 스트레칭의 차이가 뭐냐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인바디 우리 약속하고 첫날 쟀을 때 팔 근육이 부족합니다. 상체 근육이 좀 약해요. 등 근육이 없네요. 코어 근육이 너무 부족해요. 전부 상체 얘기만 계속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플랭크를 하니까 힘들지. 네, 근데 그거를 기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 플랭크뿐만 아니라 뭐 스쿼트를 비롯해서 와인병 운동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팔 이렇게 위아래로 양옆으로 벌리는 운동인데 전신 운동하기에 굉장히 좋은 스쿼트를 변형한 운동이에요. 그 운동이 전 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인 먹으면서 하는 건가요? 당연히 마셔야죠. 당연히. 와인 운동인데. 와인 먹으면서. 와인을 먹으면서 하면 어떡해. 와인 병따개 모양, 그 병 따는 애 모양이랑 와인 비슷하다 그래서 병따개. 지금이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뭐 앉으면서 팔 들고 일어나면서 팔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동하자는 컨셉으로 매일매일 홈트, 그 디데이 어플 해가지고 오늘로써 판도라 홈트 44일째. 우와. 중간에 한 이틀 정도 빼고는 매일매일 그래도 엄청 성실하시네요. 네, 성실하게 했어요. 식사는 그냥 편하게 했고 탄수화물만 저는 밥순이어서 고봉밥으로 밥 먹는 사람인데 네. 그것만 좀 줄였어요. 탄수화물이 맛있다니까. 다른 거는 밥그릇 위로 올라오는 양만 빼고. 네. 뭐 그렇다는데 평소보다 반밖에 안 먹어서 처음에는 좀 너무 허전한 거죠. 근데 적응이 되고 나니까 그걸 대체해서 제가 브로콜리 좋아하는데 쌀밥의 식감을 브로콜리로 대신할 때도 있었고. 요즘 컬리플라워 라이스가 또 나온대요. 네, 맞아요. 정말로. 저 그래서 제 먹어봤어요. 냉동실에 있습니다. 밥보단 못하더라고요. 그게 볶음밥에 좋다고. 네, 그래서 제가 볶음밥을 잘 안 먹어서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생은 벼락치기 아니겠습니까? 1월 달에 야심차게 시작을 했죠. 어떻게 횡단 갔다 오셨어요? 식단도 하루에 1000칼로리 이렇게 먹고 헬스장 이런 데 가보고 열심히 근력 운동 하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저는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녁에 예를 들어 이렇게 저희 발제 준비나 편집하다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뚜껑이 딱 열리면서 막 먹는 거죠. 시컷 먹고 후회하고 그래서 하다 말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식단 그 기록도 해보고 운동 기록도 아까 묵사발님 적으신 것처럼 그 엿장수님 식단 기록한 것처럼 하다가 꼭 주말만 되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해서 또 좌절에 빠졌다가 조금씩 각출해가지고 상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나는 기부천사 해야 되겠다. 잘 하다가도 이제 명절 이런 거나 가족 생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면은 무너지고
기거든요. 그러다가 2월까지 거의 뭐 하다 말다 하다가 이제 그래도 얘기할 거리는 있어야지. 그래서 3월 1일부터 오늘까지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3월 1일부터는 식단을 써보니까 쓰는 게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저 맞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맞아요. 사진이 훨씬 나은 것 그때부터 같아요. 이제 스스로 다짐한 거는 이제 저도 저탄하자. 그래서 밥이나 빵이나 면 같은 거는 먹지 말고 중간에 간식 먹는 걸 좋아해서 이제 야채 같은 거 싸가지고 다녔어요. 밤마다 막 오이, 당근, 파프리카 막 썰어서 그 부지런하다. 출퇴근할 때 술안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그거만 먹었어요. 거의 주식이 고구마, 닭가슴살 뭐 그거 바나나가 거의 와. 주식이었어요. 3월 달은. 운동도 하다가 말다가 운동을 성실하게 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그렇게 성실하게는 못한 것 같고 이제 뭐 박사발님이 주로 하신 푸시업 뭐 이런 거 하고 왜 유튜브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 운동을 가르쳐주고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30분 동안 그 유튜버가 같이 막 이렇게 집에서 걷고 하는 거 같이 운동하는 이런 거. 거 해서 막 그런 거 소파에다가 이렇게 얹어놓고 막 따라 해보고 저희가 시작은 1월부터 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 3월부터 오늘까지 약 그냥 2주간의 벼락치기 기록입니다. 이랬는데 막 아마존님이 기록 제일 좋으면 우리 아무 소용 없는 네. 거 아니야? 그냥 바짝 그쵸. 2주만 하자. 1등이고 막 이래. 그 여러분 들으셨죠? 저희가 지금 돈을 걸었다니까요. 돈을 걸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인지는 많이 걸진 않았어요. 사행성. 그렇죠. 그렇죠. 많이 걸진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막 도박이 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빨리 1등한테 술 얻어 먹읍시다. 다시 얘기를 해드리면 인바디를 체크하고 처음 체크한 날부터 이제 각자의 지금 다이어트 방법으로 살다가 오늘 다시 가서 측정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아마존님에게 보냈어요. 저희는 몰라요. 아마존님만 이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존님 표정이 지금 약간 초조해. 저는 근력 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근력이 빠졌어. 저런. 미스테리야, 무슨 미스테리. 운동 아무 소용 없어. 어떡하면 아, 좋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인바디 측정 기계가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기기가 좀 다르긴 한데 저는 그래서 좀 이상한가 했는데 그렇게 또 이상하진 않아서 저도 달라요. 네 핑계 하나 걸어놓고 그래. 다이어트 못하는 100가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근육, 골격근이라고 하죠. 저희가 운동해서 키울 수 있는 근육. 네. 그 근육은 늘어나는 게 좋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근육이 가장 많이 말도 늘은 안 사람 말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효과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근육이 가장 많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전원 다 줄었어요. 아, 그래서 근육의 운동 아무 1위는 소용없어. 근육이 가장 적게 줄은 적게 준 사람. 사람. 아, 진짜 네. 진짜예요? 골격근이 네, 골격근이 누구냐면 가장 와. 적게 우리 준 전부 다 사람. 줄었다고? 근육 버티기를 가장 오래 하신 판도라님 0.2kg 줄어서 와. 근육 1등입니다. 축하합니다. 0.2kg 줄어서 1등. 나머지 사람은 다들 저랑 활동을 안 해서요. 묵사발님은 0.3kg씩 줄었어요. 근육이. 그러니까 나 운동하시는 줄었어. 육자님은 분들이 왜 그거보다 이래요? 조금 더 근육이 줄었습니다. 근데 다 또 거의 비슷해요. 1kg까지는 안 줄고 한 평균 뭐 0.34 아, 근데 근육이 줄었어요. 우리 박터진에 0.1로 이긴 거네. 네, 맞아요. 이게 이렇게 0.1. 치열해요. 박빙이네. 제가 이겼어요. 저는 이거 하면서 그래서 4년 전 결과를 꺼내봤어요. 제가 네네. 4년 전에 지금의 몸무게보다 훨씬 적게 나가던 시절 걸 꺼내봤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그 골격 근육량이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전히 지방만 이만큼 는 거야 내 몸이. 와, 내 진짜 깜짝 놀랐어요. 슬프더라 정말.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판도라님. 발표 유지하는 거에 축하드립니다. 감사하네. 네. 근육왕, 감사합니다. 근육왕. 근육왕. 식스팩 있는 거 아니에요? 근육은 그래. 네. 아무도 키우진 못했지만 근육왕. 그러게. 아, 두 번째는 중요한 그 지방만 순수히 지방만 얼만큼 줄었느냐. 이제 보통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거나 이제 식단 조절을 하면은 그 지방이 줄겠죠. 아, 난 둘 다 안 했는데. 유산소도 많이 했다면서요. 근력하고 유산소. 유산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거의. 아, 헬스를 중간에 다니다가 끝나가지고 저도 홈트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근육 운동만 뭐 이런 것만 한 거야. 팔굽혀펴기 이런 것만요. 유산소 운동을 못했어요, 이번에. 네, 지방을 많이 뺀 사람, 지방을 많이 뺀 사람, 제일 많이 뺀 사람이죠. 두구두구두구두구. 지방을 가장 많이 뺀 2주 사람은 동안 지방왕. 빡세게 한분 아니세요? 네. 지방왕.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아마존입니다. 와, 와. 2주에 진짜? 2주에 2주면 되는 거야? 엄청 효과가 있는 거.
얼마나 뺐어요? 2주 만에. 그러니까 제가 지방이 2.6kg 빠졌고요. 와 많이 빠졌다. 장수님이 2.2kg, 판도라님이 아깝다. 2kg. 와, 나 많이 빠졌다고 근데 생각했는데. 묵사발님은 0.5kg. 운동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지방 왜 안 빠진 거야 저분은? 아니 근데 그거 지방량이 아니라 그 지방률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지방 율로 할까 양으로 할까 하다가 뭐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양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 원래 지방을 보유 많이 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뭐 아, 어쨌든 지방 양으로 네. 하기로 했으니까. 지방 율로 하면 내가 1등일 것 같은데. 아마존님 가져요. 가져. 아니 왜냐면 키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가 지방률로는 더 높을 것 같아 뺀 게. 어려운 거네. 지방률도 예, 뭐 나중에 한번 세 번째 이제 그 전체적인 체중 감소량이 가장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그럼 아마존이겠네. 그래. 그럼 아마존. 거기가 아마존입니다. 와, 2주 우리 아무 소용 없어. 2달 동안 열심히 해도 소용 없어. 여러분 바짝 2주 평소에 하지 하는 거지. 마시고 네. 그냥 단기 다이어트 하세요. 실망이야. 그러니까 너무 벼락치기가 기부천사 답이었어. 어쩌고 하더니 실망이야. 저는 당연히 오늘 기부천사일 줄 알았는데 제가 3.3kg 빠졌고요. 엿장수님 3.1kg, 판도라님 2.6kg, 묵사발님 1.2kg. 와, 여장수님도 진짜 많이 빠졌다. 대단하다. 그러네. 아무 소용 네네, 없잖아요. 저랑 0.2kg 2달 차이. 동안 식단 사진 다 찍고 다 기록해도 아무 소용 없네요. 2주 동안 고구마 먹고 바나나 먹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네요. 자, 벼락치기입니다 인생은. 자, 우리 1등은 아마존님이네요. 1등은 종합우승. 상금 받으면 네, 한턱 감사합니다. 쏠랬는데 아깝네. 아이 괜찮아. 아마존님이 제가, 쏠 거니까 한턱 쏘겠습니다. 술 아니, 먹읍시다. 저는 당연히 오늘 기부천사라고 생각했는데 바꾸서 종합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하면서 느낀 거는 혼자 하는 것보다 그 청취자분들도 주변에 지인들 이렇게 엮어서 우리 뭐 다이어트 내기 이런 거 해보자니까 확실히 조금 효과가 저는 아마 혼자 했으면 벼락치기도 안 하고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저야말로. 여러분 이미 1990년대에 유행했던 서포터즈 그룹 우리가 오늘 했는데 성공을 이뤘습니다. 저는 정말로 100% 제가 1등이라고 생각했어요. 세 개 다 자신 있었어요. 맞아요. 저희 다 네. 저희 4명 네. 다 저도 묵사발님인 줄 묵사발님이 알았어요. 1등일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도 운동은 저기 이쪽 말고 제가 카페에 뭐 올린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팀이. 네네네. 근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가끔 모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달라진 모습에 저는 항상 기쁩니다. 옷이랑 모든 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리고 맞아요. 제가 한동안 턱걸이나 이런 거를 막 2-3개밖에 못 했었거든요. 몸이 너무 무거워지고 막 이래서. 근데 지금 10개까지 올라간 걸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결과를 볼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아마존님한테 다 뺏기고 나니까 축하드립니다. 뭐 되게 그 의욕이 감소되면서 내가 내일부터는 이제 운동을 근데- 좀 해서 다이어트 2기를 이어가야지 했는데 그냥 다 안 그래요. 하고 싶어졌어요. 귀찮아. 그냥 나중에 2주 동안 바짝 에휴, 2주 바짝 그냥 굶으면 돼. 결국엔 판도라님이랑 네. 저기 아마존님 방법을 요요 빨리 합치면 오는 걸로 이제 한 번 더 1등이네. 할까요 우리? 저는 균형을 맞춰서 조화롭게 네네네. 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플랭크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봐야 잘하셨어요. 근력이 줄었잖아요. 우리 근력을 아무도 못 늘렸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몸의 변화는 진짜 눈바디라 그러죠. 눈바디는 정말 만족스럽게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다이어트 내기 하면서 즐거웠나? 네, 다이어트 해서 효과를 본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변의 지인들하고 다이어트 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 계속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별책부록이었고요. 다음 주에 또 육체 마지막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녕히 만나요. 계세요.